이강민의 잡지사 3호로 두 번째 페이지. LAR이랑과 스리랑 부부를 보고 자란 역사 작가 박광일 선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은매 기죽어. 은매 기사로. 야, 그 급조된 호흡이 티가 나네요. 그렇죠. 네. 그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아우라와 그 시대를 풍미했던 개그였잖아요. 은매 기사로. 은매 기죽어. 예. 이러면서. 전 그 세대도 아닌데. 방망이나 기 들고 쫓아다니고 막 이래야 돼. 김미화 선생님. 그렇죠? 네. 예. 요새 진짜 기산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거장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가 요즘 네. 진짜 돌풍 아니겠습니까? 선생과 함께한 단종과 어몽도 또 지난주 한명회 특집을 참 많이들 봐주셨는데 지금 또 이제 단종의 유배지가 덩달아 이제 명소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북적북적하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영월에 다녀오실 예정이라고요? 네, 작년에도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그때는 좀 한가지게 조용히 다녀왔던 곳들이 올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늘어났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청룡포 배 타는 쪽에 줄이 막 이만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듣기로는 한 작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관광객이 늘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잡지사에서 그 어몽도 얘기도 그렇죠. 했었고 또 예. 한명의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같이 가서 현장에서 또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이제 제가 올해 기획했던 기행이 서울만 가는 기행이거든요. 그 프로그램 하나 있었죠. 네, 예, 박광일 맞습니다. 기행이라고. 예, 박광일 그런데 기행. 스피노프 약간 번외편으로 이제 영화를 3월 달에 다녀오려고 하니까 좋네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영화 개봉 한참 이전부터 이미 영월에서 역사 투어 가이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차원이 다른 깊이. 까지는 아니더라도 잡지사하고 연결해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너무 기대됩니다. 풍광 자체가 아름다운 곳이어서 저는 늘 갈 때 항상 단종이 아니어도 영월은 와볼만 합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네. 한편으로는 단종 덕분에 영월은 한 번 더 가볼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 계절도 너무 좋네요. 네. 예,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선생님께서 아리랑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 최근에 이제 3월 달 서울이 북적북적하다라는 이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3월 21일 BTS가 드디어 완전체로 새 앨범을 들고 서울에서 공연을 한다. 완전체로 군복무도 이제 다 마치고 그렇습니다. 완전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특히 아미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그 첫 무대가 경복궁 광화문 광장으로 될 거라고 지금 기사에 이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한국의 역사 문화의 가장 중심 영역이 이제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명확하게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이제 저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들고 나온 새 앨범이 네. 아리랑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아리랑 하면 이제 주변에 뭐 아미들 주변에 뭐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엄청 많죠. 그럼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한국인들한테. What is 아리랑? 아리랑이 예, 뭐냐?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아리랑은 한국 전통의 음악이야. 그 다음은 아리랑은 한국의 전통을 대표하는 음악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는 게 없어 나도. 그래서 그 아리랑을 왜 BTS가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리랑이 우리 민족, 우리 역사, 우리 근현대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이 아리랑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올해가 아리랑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가요? 100주년밖에 안 됐다. 말이 안 된다. 아리랑이 1000주년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가 없다라고 아마 의문을 제기하실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한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라는 궁금하네.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방송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수많은 관심을 가져줄 아미를 대표해서 닉네임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맨들 아미님께서요. 예, 저희 인별그램 그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렇게 요청을 마침 주셨습니다. 네. 저는 아미인데요. BTS의 오랜 팬인데 새 앨범 소식을 듣고 부탁을 드립니다. 국내 팬들의 관심도 많겠지만 해외 팬들은 정말 손수 자료를 찾아가면서 지금 아리랑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팬들의 관심과 애정이 늘 상상 초월인지라 언젠가 잡지사에서 아리랑에 대해서 다뤄주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청을 마침 주셨기에 저희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아리랑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니까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아리랑은 다 듣고 잘하지만 아리랑에 대해 아는 게 없네요, 제가. 일단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맞습니다. 그 아리랑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 또는 민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남한과 북한이 각각 2012년,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유산에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남북이 다. 남북이 각각. 예. 그러니까 남한이 됐든 북한이 됐든 가장 대표적인 음악으로서 아리랑을 꼽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더불어서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가장 뭐 익숙한 음악 들어본 적이 있느냐? 현재 케이팝을 제외하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리랑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그 아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한국에 3대 아리랑이 있다라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죠. 3대 아리랑. 3대 아리랑. 밀양 아리랑. 밀양 아리랑. 그다음에 진도 아리랑, 진도 아리랑. 그다음에 정선 아리랑. 정선 아리랑까지. 보통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조금 더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라면은 헐버트 박사가 예전에 아리랑을 채록을 했다. 당신은 아라룽이라고 채록을 했었. 진짜? 그러니까 문경세제 가사가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채록을 했다. 또 당신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헐버트 박사님.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아리랑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의성어인가 뜻없는? 라고 이제 네. 얘기하기는 조금 뭔가 답을 하는 처지에서도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라 왕비의 알영에서 나온 말이다. 알영이 뭡니까? 알영이 이제 박혁거세의 왕비였거든요. 아, 왕비 이름이. 근데 아령 부인인데 그 발음이 알영, 아리랑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밀양의 전설 속 인물이었던 비극의 인물 아랑에서 아랑. 비롯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백제의 옛 노래로 알려진 사실 이제 부여지방의 그 노동요로 알려진 산유화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게 옛 이름이 메날입니다. 메나리. 그러니까 요것도 아라리 요거랑 비슷하거든요. 메나리 아라리. 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리랑 근대에 만들어진 이름인 것 같아. 우리가 그 뭔가 이렇게 다리미를 예전에 아이롱 이렇게 불렀는데 아이언. 네, 아이론. 아이론. 네. 그러니까 아이롱에서 불렸는데 네. 이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주장이 아, 근데 네. 아이롱에서 왔다고요? 의미가 예. 있기는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거를 전국적으로 여기도 아리랑 저기도 아리랑 우리나라 아리랑이 60개 정도의 바탕에서 한 3,000곡 정도가 있거든요. 3,000곡이 있어요. 야. 그러면은 이걸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쓸 수가 없는 예를 들어 그렇죠. 밀양 아랑 얘기가 저쪽 항해도 평안도까지 가기가 쉽지가 어렵죠, 않잖아요. 어렵죠. 예전에는. 이제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이 아리랑의 의미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후렴구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에는 뭔가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어원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한 이유는 예전에 아리랑은 너무나 당연하게 고려 때부터 네. 그러니까 정선 아리랑에 보면은 만수산 그래서 개경에 있는 지명이 등장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 고려의 어떤 역성혁명으로 나라가 망한 것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숨어들어서 그러네요. 부르기 시작했던 노래다라고 알려지면서 네. 그럼 요게 이 정도면은 네. 전국의 아리랑도 뭐 한 4,500년은 되지 않았겠어? 네. 라고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막 찾아서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 보니까 정선 아리랑을 제외하고 네. 거의 대부분의 아리랑이 근대 채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채록이 됐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아리랑은 있었을 것 뭐 같지만 지역별로 불리긴 불렸겠지만 겠지만 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아리랑은 1900년 전후에 와.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의외네요. 의외로 오래된 노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요를 바탕으로 했던 것들은 오래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민요 자체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 특히 3대 아리랑으로 불렀던 것들, 지금 우리가 불렀던 아리랑 이런 것들은 네. 의외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근대 채록됐다는 게 아까 헐버트 박사가 채록한 겁니까? 근데 최초의 기록으로는 이 헐버트 박사가 이제
1986년에 그 어. 아라룽이라고 체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라룽이라고 체록을 했는데 거기에 뭐 어떤 그 코멘트를 달아놨냐면 네. 이 노래가 한 1883년 정도부터 유행을 한 것 같다. 1883년. 83년. 어. 그것도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모곤란하고 갑신정변 사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불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속설로 알고 있는 게 그 아리랑이 네. 경복궁 중건 당시에 일꾼으로 왔던 사람들이 일이 너무 힘드니까 네. 야, 너 니네 동네 아리랑 한번 불러봐. 아, 노동요로. 니네 동네 아리랑 한번 불러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팔도 아리랑 자랑 대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경복궁 중건 네. 하면은 1860년대를 그렇지. 생각하는데 근대인데. 이것도 잘못된 기록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 당시 기록으로는 매천야록 황현이 있었던 네. 여기에 남아 있는데 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임금은 밤마다 전등을 켜놓고 광대들을 불러 신성의 염곡을 연주했는데 네. 아리랑 타령이라고 한다. 아,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광대들의 실력을 평가해 상방궁에서 금운을 내어 상으로 주도록 했다가 매천야록에 실려 그러니까 있습니다. 경복궁 중건하는 도중에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 이 기록이 1894년 기록이에요. 아, 좀 이후의 기록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네. 경복궁은 그러니까 최초로 중건한 건 1860년대가 맞지만 네네. 경복궁에 70년대, 80년대 계속 불이 납니다. 아, 오래 걸렸구나. 네, 그러니까 다시 부분 중건을 계속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매천야록에서 얘기했던 이 중건은 1894년의 기록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대원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임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등. 전등 우리 점등식. 네, 우리 1887년에 네, 처음 네, 전등이 네.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유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네요. 이 장소도 아마 창덕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복궁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에 신성, 새로운 노래라는 거예요. 아까 신성의 염곡이라는 표현이 염곡은 있었는데. 사랑 노래거든요. 아, 사랑 노래예요, 염곡이? 예, 아.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사랑 노래라고 황현을 중심으로 지배층은 봤던 거죠. 야, 이거 요즘엔 새로 등장한 노래야? 신곡이야? 신곡이야. 이런-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만 해도 지금처럼 아리랑이 뭐 전 국민이 알던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또 역설적인 표현이 뭐가 있냐면 그 아리랑을 잘 불렀던 사람한테 상을 줬잖아요. 금이나 예, 은으로. 그렇죠. 예. 그럼 뭐냐면 잘 부르는 사람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 잘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는 그럼 민간에서는 계속 불러왔고 오래전부터. 그게 지배층 또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는 1894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경복궁 중건 때 흥선대원군 때는 판소리가 전국적에서 모였었고요. 네. 이때 1890년대는 아리랑이 모였었는데 이 아리랑의 파급 효과가 일반 대중들에게는 민중들에게는 훨씬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시기에 아리랑이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니까 네. 야, 이걸 세련되게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진도하고 밀양에서 하게 된 거예요. 아, 거기서 변주가 이루어졌다. 그래, 그렇게 해서 아. 언뜻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예전에 민요하고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정선 아리랑이 좀 원형을 많이 갖고 있는 아리랑인데요. 정선 아리랑이 엄청 느리고 구슬프죠. 그렇죠. 네.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진도 아리랑 아리랑 스리랑. 스리랑 이렇게 가잖아요. 에잉 이거죠. 아라리가 났네. 이 서편제 나올 때 아, 그렇죠. 그때 이게 잘 진도. 올리느냐. 그다음에 밀양아리랑은 보통 우리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날 좀 보소. 그쵸. 날 좀 꼭 보소. 장례식장에 잘못 이렇게 예전에 음악 소리로 벨 소리를 해놨다가 그 뭔가 이렇게 시트콤 같은 데서 많이 시트콤 같은 나오죠. 느낌으로 그러니까 예, 예. 날 좀 보소 날 좀 이러면서 쫙 올라가거든요. 홍지서 딸,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 그렇죠. 이렇게 가죠. 야. 그러니까 이 노래들은 1910년, 20년 또는 20년, 30년 연구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각각 작곡자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런 진짜 면에서 의외다. 볼 때 아리랑 자체는 오래된 노래지만 네. 우리가 널리 부르고 있는 아리랑은 상당 부분 근대에 만들어졌다라고 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아리랑이 189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민중 속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밀양아리랑 후렴구에 나오는 그 아리아리랑 쓰리랑 여기서 그럼 아리랑 쓰리랑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1970년대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시 그거를 뭔가 새롭게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
그 전통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고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70년대 나온 논문을 네. 놓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70년대 논문에서는 아리랑 쓰리랑을 아리다 쓰리다 해서 본 겁니다. 아리고 쓰린 네, 우리가 예를 들어 그 달래 같은 거, 마늘 같은 거, 뭐, 입이 혀가 아리야. 아리죠. 예. 혀가 아리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가 뭐 이렇게 상처 나면 상처 나거나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쓰리죠. 속이 쓰리잖아요. 가슴이.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리랑을 표현할 때 우리 민족의 애환이라고 하니까 한의 정서. 한의 정서니까 어울리네. 그렇게 보면은 아리다 쓰리에서 네. 아리랑 그다음에 쓰리다에서 쓰리랑이 나오고 그럼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랑은 뭐지? 랑. 네. 아리고 쓰린 건 맞는데 랑이 뭔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동사나 형용사에 뭔가 랑이라는 말이 붙어서 두 말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슷하게 찾을 수 있는 낱말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걸 들락날랑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들락날랑이라고 하죠. 네. 할랑말랑. 보일락말락, 그렇죠. 보일랑말랑. 보일락말랑이라는 그런 표현도 식으로 쓰잖아요.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억이 이응으로 변하는 형태가 조금 더 네. 발음하기 편하게. 네. 그러면 아리락, 쓰리락이 아리랑, 쓰리랑으로 변했을 것 같다라는 야. 생각이 들고요. 되게 일리 있는 설인데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그렇다면은 그 아리랑 쓰리랑이 아리다 쓰리다면 그게 가사 내용에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갑자기 이게 여기서만 아리인데 가사 내용 막 행복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을 딱 들어보면은 슬프죠. 슬프죠. 예. 40km도 못 가서 그러니까 발병이 납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예. 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네.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가사하고도 대체로 맥락이 맞는 그리고 정서 아리랑을 보면은 뭐 개인적인 정서, 회한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고 네. 조금 웃자고 얘기하는 것도 남편의 바람 얘기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하고 연결해 볼 때도 아리다 쓰리다가 조금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그 학설들이 배제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리랑을 좀 극복의 이미지로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여유 있게 아리랑이 슬픈 음악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당시에는 그렇게 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애환보다는 뭔가 기쁨을 얘기를 하고 뭔가 극복을 나라를 얘기를 좀 하고 붕업시키고 싶었나 보다. 네네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네. 그런데 이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노래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즉흥성이에요. 그래서 즉흥성? 정선 아리랑 같은 경우는 그 곡 가사가 그러니까 1절 2절 하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500절 1000절이 넘습니다. 에? 천절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랑 가려면? 쓰리랑만 붙이고 네. 그 다음에 전부 다 자기가 가사를 붙이면 돼요. 아. 즉흥곡으로. 되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예, 예. 그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즉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들으면 납득이 되는 거예요. 모방하기가 쉽고. 저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황일 쌤이 썬킴 쌤을 싫어한다는 시세만에 그러면 뒤에 그쵸. 아리랑만 그쵸. 하는 거죠. 그럼.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하면 이제 뭐 계속 여기 나온 출연자들이 다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거니까. 천절 가능하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지역의 민요의 곡조를 약간 강원도는 좀 느리다면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좀 빠르게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아리랑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0종류의 근원을 바탕으로 한 3,000곡 정도의 변주곡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 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좀 아리랑을 잘 불렀던 소리꾼 중에 좀 유명한 사람도 전해져 오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아리랑은 아무래도 노동요 또 민중들이 불렀던 민요이기 때문에 네. 특정한 누군가의 소리꾼이라기보다는 그 노래를 이제 계속해서 전승해서 이제 전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리랑은 다른 노래하고 다른 그러니까 특별한 가수를 내세우는 노래가 아닌 네. 그냥 한국 사람들의 노래다라고 아. 오히려 얘기하기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아리랑이 어떻게 보면 올해가 탄생 100주년일 수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아리랑이 참 와닿는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정선, 밀양, 그다음에 진도 아리랑 얘기를 했는데 근데 보통의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아리랑 한번 불러봐 라고 부르면 딱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리랑 약간 슬픈 아리랑 그 아라. 늦은 그렇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하는 심리도 못 가서 그 발병하는 버전. 가사도 짧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곡조도 쉽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아리랑 불러봐 하면은 날 좀 보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아리랑 아리랑 요렇게 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너튜브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네킹콜이 아리랑 부르는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근데 아세요 그 영상? 아니요. 네킹콜이 아리랑 부르는 영상이 있어요. 네. 찾아보세요. 근데 그 버전을 부르는데 네. 되게 그 재즈하게 맞아요. 에레리어 약간 재즈풍의 아리랑 찾아보세요. 진짜 재즈풍의 진짜 아리랑은 신기해요. 이미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 진짜요? 불렀어요. 어울리더라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톤으로 부른다는 얘기는 왜 이 아리랑으로 다 집중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3대 아리랑이 포함이 안 됐잖아요. 예. 정선, 진도, 밀양 아리랑이 지금 우리가 이건 부르는 어디 아리랑이 아리랑이에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아리랑이라고 하면 이 노래를 가리키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노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일제강점기 1926년 10월 1일 종로의 단성사에서 네네. 영화 하나가 개봉을 합니다. 그 유명한 아리랑. 나온규의 아리랑. 나온규의 아리랑. 그리고 이 나온규의 아리랑에 딸려서 일종의 OST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이 덧붙여지는데 그 노래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아리랑. 아리랑입니다. 확 유명해졌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리랑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동네마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영화가 지금 뭐 1000만 관객을 부르는 그런 영화들처럼 퍼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케이팝 데몬 헌터스 보면 이제 싱얼롱 버전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화이면서 거기에 딸려간 음악이니까 그 아리랑이 전국구 대표 아리랑이 됐겠네요. 전국구 대표 아리랑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 영화가 무성 영화예요. 26년. 변사가. 그러니까 유성기가 28년부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토키를 썼던 유성 영화는 조금 더 뒤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변사가 부르는 그래서 이 청년은 하면서 막 이런 내용으로 가는 건데 이 막바지 클라이막스의 이 영화가 끝날 때 악단하고 가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면 그 관객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다면 전부 다 이제 블로그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1926년에. 그렇죠. 그러면 검색하면서 그때 이제 거기서 그 가수가 부르고 악단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니까 당시 이 유성기가 1928년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그러니까 직접 공연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 있는 게 극장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음악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끌게 되고 그리고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서울 사람들이 영화를 정말 좋아했대요. 그래요? 1926년보다 훨씬 더 이전인 1922년 경기도 경찰부에서 당시는 이제 서울이 경기도에 포함됐었거든요. 보면은 서울 시민 한 명이 연간 4번에 5번 활동 사진을 본다. 연간 4번 5번 정도 본다고요? 네. 영화를? 네. 지금이랑 비슷하네. 근데 그건 26년이면 그 횟수가 더 늘어났을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당시에 이 그 아리랑 굉장한 상업 영화라서 마케팅에 성공을 해서 막 무료표도 나눠주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극장을 다녀온 사람들이 야, 그 영화 봤어? 백미는 그 노래 들어봤어? 그렇죠.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리랑이 퍼져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1926년 이후에 한국에서 아리랑은 이 나온규가 영화에서 썼던 아리랑을 가리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랑을 다른 아리랑과 구분하기 위해서 본조 아리랑. 그러니까 본 곡조는 이게 근본이 된다가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널리 퍼진. 본조 아리랑. 본조 아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조 아리랑 붙이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1926년 이후에는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게 전통 민요로서의 아리랑을 가리키는지 나온규가 영화에서 썼던 음악인 아리랑을 가리키는지를 구분해야 되지만 외국에 나간 외국인이 알고 있는 아리랑은 전부 다 이 아리랑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잠깐 한편으로는 아리랑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가 1926년이니까 2026년. 맞네. 그리고 지금의 아리랑이고 그걸 어떻게 또 BTS가 알았나? 알고 가져왔을 거예요. 알았으면 이 집은 진짜 알고 훌륭하다. 가져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리랑을 다시 부활을 시키되 또 아리랑의 묘미는 변주거든요. 변조고. 그러니까 그때는 애환이었지만 지금은 희망과 또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기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참고로 그 나온교의 아리랑이 개봉한 1926년 10월 1일이 아리랑의 날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네. 아리랑의 날. 이 날이 그거잖아요. 조선총독부 준공식이 그렇죠. 지척거리에서 그래서 저쪽에서는 같은 날에 총독부가 그쵸. 그 예. 준공식을 하고 여기서는 아리랑을 예. 그 개봉을 하고 그렇죠. 예. 이랬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아리랑은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전해지지는 않죠, 영화 자체가. 네, 필름으로는 전해지지 않고 네. 노래하고 약간의 이렇게 내용들, 스틸 사진 이런 것들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네. 대략의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아리랑의 주인공은 서울에서 철학 공부를 하다 3.1 운동의 충격으로 미쳐버렸다는 김영진, 영진이라는 청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영진이라는 청년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악인 기호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지주의 머슴이면서 외경의 앞잡이에요. 아, 일본 경찰의 앞잡이. 네. 아, 그러니까 당시 토지 수탈, 일본의 경찰제도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네. 마지막 장면에서 정신이 나간 영진이 자기 여동생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기호를 낫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호련히 정신을 되찾아요. 네네. 그래서 정신을 되찾아서 대사 한마디를 하는데 예. 그 대사가 이겁니다. 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이거 변사가 있겠죠. 그렇죠. 이 몸이 삼천리 강산에 태어났기에 미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이곳을 떠나려는 이 영진의 죽음의 길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갱생의 길로 가는 것이니 여러분 눈물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딱 여기서 아리랑이 아, 진짜 관객한테 건네는 대사네요. 네. 근데 뭔가 상징하는 바가 확실히 예. 뭔지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느낌 속에서 영화가 끝날 때 여기서 아리랑 음악이 음악하고 딱 연주되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다 눈물 그럴 흘리면서 수밖에 없겠네, 진짜. 그래서 밖에 단성 나가서도 막 눈물 흘리고 네. 이랬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일본인과 다른 조선인, 한국인의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서 찾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그전에도 그랬지만 아리랑은 조금 더 한국인을 네.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일본 경찰의 앞잡이를 처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개봉을 할 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 영화를 잘 보면 항일 영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나온규는 인터뷰나 이런 기사를 통해서 이거는 상업 영화다, 예술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제작에서도 일본인들이 참여를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일본인 자본과 제작자가 참여했고 배우로서 이제 나온규가 들어간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7월 달에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개봉되기 석 달 전에 그 활동 사진에 관련된 검열 규칙이 통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심의를 굉장히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제작자들은 그걸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 영진이 정신이 나간 것으로. 그래 정신이 나간 것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개인적인 원한 관계로 죽인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런데 첫 부분에 이 이야기는 평화롭게 살아왔던 삼천리 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인들은 캐치를 못한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게 어떤 정서인지. 어떤 정서인지를 캐치를 네. 못하지만 한국인들은 우리 얘기구나. 그렇죠. 라고 하면서 끌려 들어갈 수 있어서 역설적으로 그 검열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리랑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예술적 가치는 오히려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은유나 비유를 써서 감흥이 더 커지는 거죠. 그 시대의 네. 아픔을 조금 더 돌려서 그래서 그때 볼 때도 슬펐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더 슬픈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영화가 되었다라고 야. 볼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 검열을 피해간 것이 오히려 독이 아니라 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아니 나온규 선생이 뭐 BTS의 새 앨범을 이렇게 들으실 수 있다면 네. 엄청 뿌듯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그럼 이제 현대에 와서 아리랑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네,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 즉흥성, 모방성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근대 1860년대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함경도 사람들, 평안도 사람들 연해주 만주로 가고 그다음에 또 멀리 간 사람들은 하와이로 가고 또 연해주로 갔던 사람들은 중앙아시아로 갑니다. 네. 힘들지만 네. 또 사람들이 어울려서 노래를 불러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생각해 보면 아리랑인 거예요. 향수도 달래주고. 그렇죠. 다만 이제 가사도 바뀌어 있었을 것 같고 그 지역 정서를 받추는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동네의 곡조를 좀 끌어들이는 그런 아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리랑을 연구를 해보면은 뭐 자이니치라고 하는 제1동포, 그다음에 조선족,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고려인,
아리랑이 전부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아리랑을 불렀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독립군도 아리랑을 그래서 독립군 아리랑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독립군 아리랑도 있어서 결국은 당대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일제 강점기에 당신의 국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리랑입니다. 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외국에서 저 사람들은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더 현대로 와서는 역시 서편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영화. 예. 그렇죠. 한동안 잊혔던 아리랑을 다시 세상 사람들한테 각인시켰던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도 아리랑에서 그런 어떤 음들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거기서 가장 행복했던 장면으로 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정선 아리랑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외국에서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예를 들어 터키 군과의 인연을 담았던 아일라라는 영화에서도 아리랑을 다루기도 그 실화 기반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다루기도 했었고 네. 또 예전에 이제 그 장지락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를 님 웨일즈가 그 인터뷰를 해서 네. 쓰죠. 거기서는 이제 주인공이 김산으로 나오는데 네. 그 책 이름이 아리랑. 그렇습니까? 님 웨일즈의 아리랑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현대 영화에서 복원을 시켜 주었지만 네. 예전에 또 다른 곳에서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존재로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누군가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제목이면 좋겠다. 예를 들어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당시 해외 이방 문제가 처음으로 부각됐을 때 나왔던 영화이잖아요. 영화예요. 예. 다큐멘터리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하면은 입양아의 어떤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겠구나. 한국인이겠구나. 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 서독에 파견했던 광부 간호사가 힘들 때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라고 하니까 네. 사실은 이 아리랑은 노래이면서 그냥 근대 현대 한국인들의 이렇게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체로 아리랑은 좀 이렇게 슬픈 걸로 그렇죠. 예. 다가왔어요. 우리의 슬픈 역사를 대변하는 키워드였는데. 네. 예. 그런데 이 아리랑을 2002년에 2002년 누가 바꿔버리죠. 윤도현 밴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이랑 다른 락이야. 메가폰을 들고 불러 아리랑을. 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데 되게 네. 신난. 사실은 다른 아리랑 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도현 밴드의 아리랑이 압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아리랑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축구장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경기할 때 아리랑 이렇게 떼창 부를 때가 제일 좀 뭉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렇게 이제 뭉클해지는 과정들이 있었고 사실은 그 이면에 흘렀던 아리랑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남북이 하나로 모여야 될 때 네네. 그때 아리랑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960년대부터 사실은 이제 체육 분야에서는 남북 단일팀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게 수십 년의 노력 끝에 특히 이제 1989년, 90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냉전이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1991년에 네. 지바에서 열렸던 남북 단일팀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대 탁구 선수권대 탁구. 예. 선수권대에 단일팀이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단일팀 나갈 때 굉장한 논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뭘 벌어지냐면 단일팀 이름은 뭐로 해야 할 거냐. 뭐라고 해야 돼? 여기는 지금 한국이라고 그러고 거기는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 사우스 코리아고 우린 노스 코리아니까 네. 그러면은 코리아. 그렇죠. 코리아 하면 그래서 간단하죠. 팀명은 그래 네. 코리아예요. 네. 그다음에 깃발은 어떻게 할까? 태극기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인공기. 인공기 있는데 이 둘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 한반도기. 그렇죠. 한반도를 그냥 그린 거. 네. 똑똑까지.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시상대 올라가면 음악 연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었지? 예. 그럴 때 선택했던 게 바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이 나오는군요. 그 본조 아리랑. 그러니까 본조 우리가 아리랑. 알고 있는 그 아리랑이 약간 북한 쪽하고 우리 쪽하고 곡조는 달랐어요. 예, 근데 예, 그거를 예. 물밑 협상을 해서 네. 결국은 우리 쪽에서 좀 편곡을 해가지고 북한 쪽의 양해를 구해서 그 아리랑을 올리면서 네. 이 아리랑이 남북 단일팀의 단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2007년에 창춘 동계 아시안 게임,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네. 만약에 단일 팀으로서 우승을 했다면 이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아리랑이 연주가 됐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남과 북이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다시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남과 북을 또 갈라놓는 게 아리랑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이제 말씀이죠? 우리는 아리랑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노래로서의 아리랑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아마 지금 북한 사람 보고 아리랑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나요? 그러면 축전, 축전? 아리랑 축전. 뭐 그 이렇게 굉장히 단체 수만 행사 같은 명에서 데서 나오는 하는구나. 그 매스 게임 같은 거 하는 그런 축전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북한에서 아리랑은 혁명의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의 정서, 애환, 그다음에 희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노래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게 가사에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가사에도 들어가고 곡조에도 들어가고 분석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아리랑이가 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리랑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붙으려고 했다가 다시 떨어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외국 분들이 만약에 아리랑에 관심을 갖게 되시면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더 이해도가 깊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아리랑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리랑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인 민요가 근대, 현대에 와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한국인이 머무는 곳이면 그곳이 중앙아시아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거기서 아리랑이 퍼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역을 넓힌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리랑은 한국적인 노래라는 것이고요. 네. 한국적인 노래라는 거는 좋게 평가하면은 전통을 반영한 거지만 다르게 평가하면 배타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니까 우리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배타적이 되는 그럴 거예요. 수 있죠. 근데 예. 우리 건데 같이 즐기자는 배타성을 극복하는 힘이 네.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도현 밴드가 했던 것처럼 네. 아리랑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고개라고 얘기를 했던 그 고개에 그 배타성의 고개를 넘어섰을 때 보편성을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려면은 여기에 이제 한류가 막 퍼져나가는데 한류가 넓은 어떤 그 지지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나온 음악이지만 배타성이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리랑에서도 해서 우리도 즐기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도 즐길 수 있도록 좀 폭을 갖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자원들이 많잖아요. 아리랑 관련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면서 아리랑의 서정성은 이어지면서 새롭게 해석되고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로 생각을 좀 넓혀가셨으면 네. 어떨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좀 영어 자막을 달아야 되나 이번 편은? 이번에는 아리랑 TV처럼 영어를 다시. 아리랑 TV네요 진짜로. 네. 대한민국의 상징과도 같은 민요죠. 아리랑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